네, 오늘은 고객 니즈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니즈를 활용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고객들의 니즈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는 단연 타겟팅에 이런 고객 니즈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겟팅과 고객 니즈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고객 니즈를 통해서 타겟팅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담당자분께서 고객들의 니즈를 얼마나 주의 깊게 파악하고 계신지를 떠보는 일종의 떠보기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객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타겟 고객이 누구죠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그때 담당자분께서 고객들의 니즈를 잘 파악 못하고 있구나 라고 유추하는 대답은 뭐냐면요. 저희 고객은 2호에서 3호 여성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반면에 제가 원하는 답은 뭘까요? 저희 고객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고객인 것 같아요 라는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고객 니즈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타입 고객이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원인은 뭐냐면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즉 니즈가 뭔지 모를 때 저희는 대상이 있는 것 같지만 타겟 고객이 애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고객 니즈 관점으로 타겟을 다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타겟팅 방법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반적인 타겟팅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 의한 타겟팅 방법입니다. 즉 보통 저희가 데모그래픽적인 방법이라 얘기하는데요. 연령이 몇 세고 어디 살고 얼마 벌고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고 저희가 가장 좀 친숙한 타겟팅 방법입니다.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좀 속칭 딴지 걸 때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한 집단일까요? 같은 니즈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게 되면 이 해당되는 데모그래픽에 해당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고객을 나누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최근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죠. 반면에 지리적 변수나 심리 도식적 변수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즉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해서 타겟팅이 가장 와닿게 하는 타겟팅 방법은 뭐냐면요. 행동적 변수에 의한 타겟팅 방법입니다. 행동적 변수는 뭐냐면 특정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행태를 기준으로 차이점을 가지고 고객을 나눠보자고 하는 건데요. 쉬운 예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규 고객과 단골 고객. 어떻습니까? 얼핏 듣더라도 추구하거나 원하는 바가 다르겠다는 느낌이 드시죠? 더 와닿게 얘기 드리면 라이트 유저, 미디움 유저, 헤비 유저 같은 경우는 제품을 덜 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중간 정도 쓰이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많이 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각각에 따라서 저희가 니즈도 다르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창하게 고객 니즈를 기반으로 시장을 보자, 타겟팅을 해보자는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새롭게 얘기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행동적 변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익숙하진 않더라도 시장을 보면 꽤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 갖고 싶은 이유, 쓰는 이유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고요. 특정 시장의 고객 니즈를 저희가 파악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얼핏 생각해보면 이 제품 왜 쓸까요? 왜 갖고 싶을까요? 왜 살까요? 라는 질문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국 이 시장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시장이구나,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시장이구나를 정의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복잡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이해하는데 꽤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좋은 예로 제가 대비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두 개의 상품이 있는데요. 감기약과 3D 프린터입니다. 감기약은 어떤 시장일까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시장인데 3D 프린터는 기술은 진화했지만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지는 못한 시장입니다. 차이가 뭘까? 원인이 뭘까?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개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감기약을 굳이 돈 주고 사 먹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공감될 것 같은데요. 감기가 낫거나 감기가 나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감기약 사 먹는다. 여기에 의의를 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기약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즉 감기를 낫는 데 도움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는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저희가 3D 프린터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왜 갖고 싶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게 되면 방금 감기약처럼 누구나 공감할 법한 이유가 나올까요? 굉장히 제각각의 이유가 나올 거겠죠. 바로 이 지점이 3D 프린터 시장이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니즈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같은 니즈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니즈를 기준으로 타겟팅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장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같은 니즈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면 거기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객 니즈 관점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제품이지만 우리가 시장계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점인데요. 제가 경험하게 됐던 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드링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에너지 드링크는 저희가 왜 구매하고 왜 사용할까요? 이유를 들어보게 되면은 보통 피로할 때, 야근해야 되는데 피로할 때, 밖에서 늦게까지 놀아야 될 때 피로할 때, 피로를 극복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때 이용하는 제품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피로 회복과 관련된, 피로 극복과 관련된 대안이 세상에 에너지 드링크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혀 달라 보입니다만 홍삼을 활용한 어떤 건강 보조식품도 같은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홍삼은 젊은 소비자들이 에너지 드링크처럼 열광적으로 선호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성장하지 못했는데요. 홍삼 브랜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시장이 아니라 어떤 고객이 피로를 느끼고 극복하고 싶을 때 에너지 드링크 대신 우리가 더 그 피로를 잘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없을까라는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한 홍삼 브랜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고 싶더라도 고객들의 행태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상에서 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못 받겠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젊은 고객들은 주로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장소가 편의점이나 드럭스토어처럼 본인들 환경에 익숙하고 주변에 익숙한 장소에서 제품을 구매하는데 불행히도 이 홍삼 제품 같은 경우는 다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가격도 비싸고 전혀 다른 곳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걸 알더라도 선택할 수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홍삼 브랜드가 했던 새로운 재정의는 뭐냐면요. 고객들의 피로를, 젊은 고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우리 제품이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재정의 하에서 제품의 포장을 낱개로 바꿔서 에너지 드링크와 비슷한 가격을 맞췄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유통 채널인 편의점과 드럭스토어의 제품을 놓음으로써 필요가 있을 때 앞으로 에너지 드링크처럼 몸에 나쁜 대안이 아니라 기왕이면 몸에 좋은 대안을 통해서 본인들의 제품의 시장계를 만들었던 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가치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고객 니즈와 매칭시킬지에 따라서 시장 규모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 충전 기술이라고 하더라도요. 핸드폰에 적용했을 때와 전기자동차에 적용해서 굳이 충전소를 가지 않더라도 항상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핏 느끼시더라도 감흥의 정도가 다르고 시장 사이즈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장을 보는 가장 유용한 관점은 바로 고객 니즈 관점으로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지를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지점은 뭐냐면요. 기존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니즈와 연관해서 고민해 보게 되면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점인데요. 여러분들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스마트워치도 구매 이유가 불분명한 특정한 니즈를 충족해주는 지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제품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능도 비슷비슷하고 어떤 사람이 큰 필요를 느낄까요? 어떤 사람이 니즈를 크게 느낄까요? 얘기했을 때 별로 딱 떨어지는 답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당장은 그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이 제품과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니즈를 발견해서 제품의 기능 등등과 매칭을 시키는 것입니다. 즉, 한 명품 브랜드에서 만들었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을 굉장히 잘했는데요. 여행과 관련된 어떤 기능을 특화해서 이 스마트워치는 여행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행이 작고 여행을 잘 즐기고 싶고 여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관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야 될 이유를 만들어줬던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시장성을 점검하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객 니즈 관점에서 제품과 시장을 정리했을 때 어떤 고객 가치가 명확해지고 나만의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분명한 니즈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마지막에 큰 혜택을 하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고객들의 니즈를 분명히 찾았는지를 제가 점검해보는 제 개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럼 당장은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비싼 거는 뭘까요?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를 질문을 드리죠. 그럼 어떤 로드맵을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니즈라고 하더라도 그 니즈가 조금 더 강력해지는 상황, 더 절실해지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어떤 특정 고객에게 한정될 수도 있고 퍼질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그런 것과 관련된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얼마를 더 받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특정 상황에서는 같은 니즈가 덜 중요해지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똑같은 문제를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조금 더 가격 우위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잘하는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이 퍼스널 셔퍼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얼핏 보면 되게 새로운 서비스를 넣는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아마존이 제공했었던 패션과 관련된 큐레이션 서비스를 조금 더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받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서비스라기보다는 기존 고객들의 같은 니즈지만 조금 더 강도가 센 지점에 더 답을 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마존이 차후에 조금 더 저렴한 영역으로 내려갈 때는 새로운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뭘 고민하면 좋을까요? 큐레이션과 관련된 니즈 중에서 조금 더 이런 니즈가 약해지는 지점을 찾아서 서비스로 풀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저가 시장으로 내려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새로운 고민과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매번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고객들의 니즈를 타겟팅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레벨링해서 대응해 줄지를 고민하게 되면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로드맵도 풀릴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자면 시장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정확하게는 고객들의 니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목표 시장을 잡거나 시장과 관련된 로드맵을 볼 때도 고객들의 니즈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는 시야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